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확정해 특위까지 구성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포에 필요한 건 5호선이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인데요. 한 발 더 나아가 행정 대개편까지로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 지역에서도 반응이 엇갈립니다. 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반응, 또 자칫 매립지나 소각장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섞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와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설명이 지금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지난 한 주 사이에도 쏟아졌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 지금 일단 시민들 표정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아주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데 찬반 여론 어떤 표정입니까?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울을 접하고 있는 도시 중에 유일하게 서울로 직결되는 중전철이 없는 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도시입니다. 대학병원 하나조차도 없고 각종 이제 사회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김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이런 교통 개선이라든가 사회 인프라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까 뒤에서 이제 좀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곤란한 기피 시설들, 예를 들면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니저 이런 문제들이 또 김포시로 몰려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이제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대하는 요소 중에 좀 맨 앞에 있는 게 교통환경 개선. 가깝게는 이제 5호선 연장을 아주 강하게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네. 더 개선이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포시는 이 5호선 연장 이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서울시로 들어갔을 때 서울시는 이제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서가 맡게 됐을 때 이런 혼선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예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포에서 주장하는 노선은 지금 2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인천시가 주장하는 노선은 2조 한 6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2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지금 국비 지원 비율, 이 비율이 지금 7대3 정도인데 이게 서울시로 김포시가 편입됐을 경우, 그러면 서울시가 주도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국비 지원이 70%에서 50%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50% 줄어들었을 때의 비용 부담, 이걸 가지고 또 인천시랑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더 부담을 갖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갖게 되는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부담도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김포시가 서울 편입되면 김포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 위임 사무만 일부 남고 예산은 크게 줄어드는 우려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이거 똑같은 기초 단체이긴 한데요. 성격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김포시는 지금 도농복합 특례도시라서요. 당장 여러 지금 혜택과 이 권한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포함돼서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요. 이러다 보면 기업 유치도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 감소도 감수해야 되고요. 이렇게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 전형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김포구로 되면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인사 도시계획 제정 등 42개 이 사무 권한을 서울시에 넘겨야 하고요.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80개 이 특례 권한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요. 기본적인 세입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김포시가 가지게 되는 나름대로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서울시에 의존하게 되고 또 서울시가 이거를 좀 곱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중에 예산 관련 부분인데 지금 김포 예산이 올해 한 1조 6천억 정도. 네. 이게
뭐 단순 비교가 지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어떤 우려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뭐 예. 부국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김포시로 남아 있을 때 김포시가 네. 이제 2023년도 1년 예산이 1조 7천억 정도로 이제 알려져 네네. 있거든요. 근데 김포시로 남아 있을 때 김포시가 징수권을 갖고 있는 세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민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김포시가 징수권을 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세금을 징수해서 자체 재원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규모가 약 지금 한 4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 김포구로 이제 편입하게 되면 구에서 갖고 있는 이제 세입 항목이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이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시세로 이제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어떤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구로 뿌려지는 이제 교부금의 규모 자체는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단 이제 1년 아까 이제 김포시 예산이 2023년 기준으로 1조 7천억 규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장 그 서울시에서도 현재 재정 자립도라든가 구 재정 상황이 좋다고 알려진 강남 3구의 1년 예산이 한 1조 3천억 규모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수치만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예.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탁 비용들이 이제 우리가 더 나갈 필요가 없게 예. 되는 거죠. 이제 김포구로 편입이 되면 이제 5호선 연장에 있어가지고도 서울시가 이제 부담해야 될 사업비 비용들이 이제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도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개발 이익들이 이제 김포시로 있었을 때는 김포시로 이제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김포시로 남았을 때와 서울시의 김포구로 편입됐을 때 재정 운용들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더 유불리가 어디에 더 있냐라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더 이제 좀 세입 항목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좀 하나하나 더 구분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점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네. 기피 시설에 대해서 뭔가 서울의 기피 시설이 김포로 옮겨올 걱정들인데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매립지도 얘기하고 뭐 기존에 지금 뭐 5호선 연장 관련해서 건폐장도 이미 논의가 있었지만요. 자, 지금 이런 지적을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진짜 그 지금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그 폐기 시설들 이게 좀 그 기피 시설들이 김포로 몰리지 않겠냐. 근데 그 가능성이 큽니다. 클 수밖에 없는 게요.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경우에 여러 이제 특례 권한까지 같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제 관리계획 위반 결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승인 권한이 모두 서울시장에게 이관되게 돼서 김포만의 이 도시 개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이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소각장이나 그 열병합 발전소 등 기피 시설 이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쓰레기 매립장이 이전할 우려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뭐 지난 2015년 수도권 4자 협의에 따라서 공동의 대체 매립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쓰레기 매립지가 이전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어쨌든 당장 그 서울시의 권한이 되면 서울시는 지금 그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소각장이나 열병합 발전소의 이전은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들에 대해서 김포시는 지금 뭐 민원도 들어올 것 같고 답변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일단 김포시 입장은 어쨌든 뭐 경포장 이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지난번에 강서구하고 뭐 이제 김포시하고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이제 협약도 이제 맺었고 이제 상호 이제 그런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이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합의도 이제 했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김포를 편입했을 때 서울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예. 사실 이제 서울시는 더 이상 이런 기피 시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건폐장을 이전할 대체 부지들이 서울시 안에서 이제 찾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김포시 편입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제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김포시는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 편입 논의와는 별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뭐 건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5호선 연장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뭐 마포구에서 지금 마포구에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마포구에 이제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마포구 구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김포시도 시민들이 싫어하는 이런 기피 시설을 우리가 이제 이건 그 서울 편입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서울시 입장에서 그런 메리트를 포기하면서까지 김포시를 또 편입하겠냐 이런 어떤 이제 의구심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는 중에 가장 주목을 모았던 지난 6일이었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결국 만났습니다. 네. 만나고 나서 나온 표정들을 보니까 뭐 이야기가 나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동 연구반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자, 오 시장의 그 발언 이후의 해석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이게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을 예.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도 이 김포시를 편입했을 때 나름대로 그 이익이 있겠느냐 이 주판을 튕겨 보겠죠. 주판을 튕겨 봤을 때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갖게 될 이점 크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그 서울시가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점 말고는 서울시가 갖게 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몸집을 불린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울시가 물론 이제 지금 공동연구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계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검토가. 예. 예. 혹시 뭐 현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서울시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지금 상당히 좀 다양하게 좀 봤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점 말고 무슨 이점이 있을까? 예. 이게 좀 그렇다고 서울시가 정책으로 얻게 될 이점도 많지 않고 얼마 전에 그 김병수 김포시장께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포가 서울에 포함되면 서울에 항구가 생기고 또 60% 이상 남은 가용지를 활용해서 서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서울에 항구가 더 생긴다고 그래서 서울이 예. 뭐 그게 더 달라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론조사 소식들도 그 사이에 있었고요. 11월 초쯤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찬성과 반대를 묻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지금 그 사이에 또 국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제 더 지금 불이 붙은 상황인데 좀 두 분하고 좀 이 이야기를 또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국장님, 국힘에서 서울 편입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덧붙여서 메가시티 서울까지 갔어요. 네. 예, 이게 지금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죠. 그러게요. 지금 이 이유가 이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할 수 없다는 것, 국민의힘이 더 잘 알 텐데요.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이게 이 배경이 뭐냐? 결국은 이제 강서 패배의 국면 전환용 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의도로 풀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역시 지방 시대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동안 이렇게 이 얘기가 꺼내지고 이 추진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제 회의까지 했는데요. 정치적 의도 말고는 해석할 수 없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박 대표님 이제 김포 표정을 더 자세히 보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을 좀 지역 시선으로 더 들어가 보면 지금 그 김포 갑을 국민의힘 양 당협위원장들이 추석 전부터 이 여론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그 연장선에서 보면 서울 편입론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대나 뭐 의도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분들 보고 계십니까?
그 김포 시민분들은 상당히 지금 이제 그 현수막 정치라고 요즘 이제 많이 하면서 국힘이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 김포 시내에 이제 서울 편입 관련해서도 다양한 어떤 정치적 구호들을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 알리고 있는데 김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좀 갸우뚱하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서울이 편입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신 분들도 존재를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과연 그런데 서울시 편입이 가능성이 있는 현실화가 가능한 얘기냐에 대해서 또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어떤 그 따가운 눈총이 존재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이 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선거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의힘 쪽 후보가 17%라는 상당히 큰 격차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서구는 김포시와 이제 인접한 그런 이제 자치구이다 보니까 김포시가 지금 현재 두 분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변화, 또 김포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통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돌릴 만한 어떤 이런 이슈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에서 이런 이제 서울 편입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좀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막 길지 않아서 남은 그 일정들이 이제 저는 이제 총선을 기준으로 보고 남은 일정 중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을지 혹시 뭐 예측하시는 게 있다면 한 마디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지금 뭐 어쨌든 사실 이런 논의들 자체는 국가의 어떤 국가 비전들 어떤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가지고 사실 이제 논의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던지는 거 이거 자체는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체를 이제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김포시와 합쳤을 때 과연 더 시너지가 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터놓고 얘기할 부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이 이제 제기할 것이고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에 대한 좀 구체성과 현실 가능성들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있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두 분의 국회의원, 김포시의 두 분의 국회의원도 사실 전제는 달았지만 김포시 교통 문제 해결이 해결 과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도 같이 이제 터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더 이 부분들이 과연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김포시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들이 아마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장님도 마지막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도 이제 그 과거 이 선거 때 선거 직전에 이런 메가시티 구상이 계속 나왔습니다. 500만 도시, 그러니까 김포, 부천, 시흥까지 끌어안고 그래서 500만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근데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근데 이게 나왔다가 선거만 끝나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이번에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 부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이게 저는 총선용 이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있지만 김포에서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뿐 아니라 이 정권 차원에서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한다. 김포 시민이 갖고 있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이게 이런 요구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 계속 관련 시간을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들, 이야기들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